마지막 이제 두 개의 지표가 남았는데요. 금융지표 중에 랜딩 크레딧 인덱스라고 하는,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대출 신용지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출 신용지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좀 워낙 영어 자료이기도 하고 쉽게 표현드리면 금융권에 있는 여러 가지 한 6개 대표적인 지표를 믹스해서 지수화해 놓은 게 대출 신용지수예요. LCI인데 실제로 이 LCI를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를 하는데 저희도 사실 항상 찾아서 들어가 보거든요. 그런데 이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그래프를 제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LCI 지표만큼의 설명력이 높은 프레드에서 발표한, 시카고 페드가 발표하는 지수 밑에 제가 그림으로 그려온 그 NFCI 지표라는 게 있어요. National Financial Conditions Index라고 해서 국가 금융 상황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매주 발표가 되는 그래프고 상당히 설명력이 높습니다. 참고로 이 NFCI 지표는 그 그래프에서 검정색 선으로 쭉 그려놓은 0 밑의 영역에서 지표가 위치해 있으면 금융 여건이 굉장히 완화돼 있다. 그리고 0 위에 위치해 있으면 금융 여건이 굉장히 경색돼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 말은 시중에서 자금을 융통을 하거나 기업이 어떤 사업 확장을 하거나 단기 채무를 막는다거나 할 때 자금을 융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그럴 때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자금이 쉽게 흘러갈 수 있는 이런 금융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그래프에서 가장 오른편 가장 최근 이번 주 발표한 그래프까지 반영해 놓은 거거든요. 수치까지. 그러니까 지금 영역 제로 영역 밑으로의 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미국 금융기관이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이 안 좋을 거고 이번에 피치에서 신용등급 하향을 했으니까 또 미국이 난리 날 것처럼 하는 이런 익스트림한 견해를 몇 분들께서 이렇게 막 주장들을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실제 수치는 미국 금융시장은 굉장히 완화되고 있고 그래서 산업의 어떤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후행 지수 중에 하나인데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저희 하우스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하이힐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산업의 주된 역할을 하는 부분은 기업 부문이겠죠. 기업이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 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 사채를 쓰기도 하지만 사채는 논외로 하시죠. 그런데 주식 발행보다는 채권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포션이 훨씬 큽니다. 전 세계 시장도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그런데 그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신용 등급이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돈을 빌려줘서 자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이자도 잘 줄 것 같아. 그리고 회사가 아주 탄탄할 것 같아라고 하는 인정받는 회사들은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IG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데 신용 등급이 굉장히 안 좋고 재무 상황도 안 좋고 뭔가 회사가 좀 속된 표현으로 망해갈 것 같고 내가 투자금을 떼일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금을 빌려줄 때 고금리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높은 금리를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이 투기 등급이고 그걸 달리 표현하면 하이힐드 등급의 회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금 시장 금융 상황을 볼 때 투자 등급이라든가 국채 상황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신용 등급이 안 좋은 하이힐드 시장에서 먼저 터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하이힐드 스프레드뿐만이 아니라 하이힐드 시장의 채권 시장의 부도율도 중요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미국 상황을 지금 보시자는 거죠. 이번 주까지 발표한 그래프를 보시면 이 8월 1일 현재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3.82, 다시 말하면 382bp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용 등급이 안 좋고 자금 융통하기가 까다로운 회사들이 자금을 융통할 때 금리를 국채금리 대비해서 3.82%만 더 얹어줘도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을 만큼 금융시장 여건이 완화되고 양호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경기 종합지수 중에 경기 선행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행지수, 그 다음에 후행지표 중에서도 굉장히 설명력이 높고 중요한 지표 몇 가지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미국 경기 상황을 간접적으로 해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많이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20페이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최근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LEI,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 선행지표, 그 다음에 CEI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코인시던트 이코노믹 인디케이터, 동행지표, 레깅 이코노믹 인디케이터, 레그라고 해서 경기 후행지표를 2022년도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쭉 이 바차트로 그려놓은 겁니다. 후행지표는 그닥 설명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그래프 빨간색
동행지표는 그래도 꾸준하게 상향을 조정이 되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선행지표, 이래서 이제 이 선행지표를 가지고 경기가 침체될 거다, 안 좋을 거다라는 해석들을 많이 하지만, 파란색 선행지표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무조건 좋게만 해석하고자 하진 않습니다.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그거를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전망을 해서 투자 포지션을 잡아가는 걸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는 걸 여러분께 이해해 주시고, 최근에 동행지표는 괜찮은데 선행지표가 안 좋은 것이 무작정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할 꼭 그런 상황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리를 제가 옆에 한 4가지를 써놨거든요. 지금 미국 경기를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지정학적인 분석을 같이 병행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동행지표와 다르게 선행지표가 조금 안 좋은 지표를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언급됐지만 작년 3월부터 천정부지로 치솟는, 급격하게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페드가 거의 전례 없는 70년대 초중반에 1, 2차 오일 쇼크를 겪고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업률 10% 가까이 창고를 했었던, 아주 경기가 안 좋았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폴 볼커가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자그마치 19%까지 상승을 시켜요. 그 80년대 초반 경우를 제외하면 전례 없는 속도와 폭으로 정책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시킨, 그렇게 되면 아무리 통화정책 견조한 경기 펀더멘탈이라고 하더라도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기 펀더멘탈은 불구하고 탄탄했다는 걸 이제까지 보여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경기 선행지수 중에 아까 왜 우리가 장다기 금리차를 포함해서 금융여건지수부터 신용지표 이런 몇 가지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는 선행지표 몇 가지를 봤잖아요. 금융지표를. 그런데 이 통화정책이 워낙 단기에 강한 영향력, 강한 긴축을 구가를 했기 때문에 선행지표 중에 금융지표들, 대표적으로 장당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대로 굉장히 딥한 역전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별도로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다시 드리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긴축 통화 정책의 영향이 장단기 금리차에 반영이 되고, 선행지표의 서브지표로 장단기 금리차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영향 미치는 변수가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실제 경제 펀더멘털 데이터를 조금 왜곡시켜서 선행지표가 좀 하락하게 보이는 영향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선행지표가 지금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한 2-3가지는 제조업 부분이 생각외로, PMI가 지금 제조업 PMI 지표가 50 이하로 머무르고 있긴 하지만 제조업 부분 기반이 아주 개선되는 징후들이 몇 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어떤 효과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은 제가 지표 설명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기술 혁신, 여러분 챗GPT로 촉발된 빅테크의 상승, 빅테크를 심지어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부를 만큼의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주가도 상승을 하는 기업 기술 혁신의 사이클이 지금 구가를 하는 초반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생각보다 성장을 견조하게 하기 때문에 고용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급 효과가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까 간단히 언급드렸던 2017-18년도 이후에 본격화되고 있는 리쇼어링, 그리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효과도 리쇼어링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효과들을 선행지표가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역시 리쇼어링 아까 효과에 따라서 2017-18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효과도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종합을 하자면 정책 효과죠. 리쇼어링의 효과, 2021년도 하반기 12월 달에 통과됐던 IIJA법, 인프라 법안,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통과됐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요지가 미국 전역의 인프라를 정부 주도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다 투자를 해서 깔겠다는 거고, 그리고 환경 관련 기술, 그리고 첨단 기술을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전 세계 패권을 미국 위주로 가져오겠다는 정책이거든요. 그럼 이 인프라 투자나 또는 리쇼어링을 포함한 정책 효과가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 IIJA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나 반도체 법안에 실제 정부가 집행하는 스케줄이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촘촘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선행지표가 제대로 반영을 아직은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행지표 대비 선행지표가 아직은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지표를 살펴봐야 되겠죠. 향후에 선행지표가
좀 늦게 반영을 하면서 리바운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선행지표가 하락한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을 보고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뭐 막 세상이 그냥 뭐 뒤집어질 것 같은, 주식시장이 뒤집어질 것 같은 해석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의 경제라든가 그 주식시장을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지표를, 근거 있는 지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걸 또 얼마나 그 여러 데이터를 믹스해서 제대로 해석을 해내는지의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초 작업으로 이런 지표들을 보셔야 되고, 이런 지표가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찬반의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설명을 드렸고요. 예, 여러분께서 도움이 좀 많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여러분께 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그 도움이 되실 만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몇 가지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또 다른 그 좋은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